평생 열심히 일만 하면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교육 뒷바라지하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30년.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퇴직 이야기를 꺼낼 때 나도 준비는 했는데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고정 월급은 없고 늘어나는 생활비와 건강 걱정만 남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안전할 거라 믿었는데 정작 돈이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인데요. 당신이 준비해온 노후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에 웃는 사람은 상위 10%뿐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지옥 문턱? 중산층이 모르는 진짜 현실. 은퇴는 우리가 한평생 준비하고 꿈꾸던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은퇴 후에 문턱을 넘어보면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산층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겪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와 함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중산층 정말 안전할까? 사람들은 평생 직장 다니며 착실히 저축하고 집 한 채 마련하면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은퇴 후엔 월급이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그 자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고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 1. 30년 직장 생활, 그런데 은퇴 후 생존 전쟁. 서울에서 평생 대기업을 다닌 58세 김 씨는 자녀 둘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10년 전 아파트 대출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350만 원인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1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200만 원은 어디서 메꿔야 할까요? 결국 퇴직금으로 메꾸기 시작했지만 몇 년 만에 고갈됐고 그제야 아파트를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더 철저히 준비할 거리라며 후회했지만 늦은 후였습니다. 2.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자식들이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나이 들면 씀씀이가 줄어들겠지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의료비와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아지고 약값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집 유지비, 공과금 등 고정비는 은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례 2. 55세 조 씨 부부의 의료비 충격. 55세 조 씨와 그의 아내는 비교적 건강했기에 노후 준비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엔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부부 모두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매달 의료비로만 1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젊을 때 건강하면 은퇴 후에도 그럴 거라는 착각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3. 안정적 자산이 불러온 착각. 집 한 채가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많은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다 보니 은퇴 후에도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 한 채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사례 3. 자산이 묶여버린 60세 이 씨. 60세 이 씨는 강남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이라 절대 팔 수 없다는 생각에 현금화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은퇴 전까지는 자산이 많다고 안심했지만 현금이 없으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은퇴 5년 만에 집을 전세로 돌리고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냉정히 판단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중산층이 은퇴 후 겪는 이 충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해결 방안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 자영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면 은퇴 후 안정감이 생깁니다. 은퇴 후 고정비를 줄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부담은 생활비입니다. 지금부터 고정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의 이사나 소박한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라. 부동산처럼 묶여있는 자산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현금화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리버스 모기지나 주택연금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중산층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웃는 상위 10%에 속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은퇴 후 중산층 몰락을 막는 3가지 필수 전략.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버려라. 많은 중산층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은 나는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쌓은 연금, 퇴직금, 그리고 자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에 들어가 보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상위 10%가 될 것인지 아니면 쪼들리는 나머지 90%가 될 것인지는 준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은퇴 후 중산층의 몰락을 막기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라. 집 한 채가 안전망이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위해 젊은 시절부터 대출을 갚아가며 집을 소유하는데 모든 걸 쏟아붓죠. 문제는 이 자산이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엔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하지만 집 한 채로는 매달 필요한 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를 대비하려면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로 활용하거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는 자금을 생활비로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집을 떠날 수 없어라고 고집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례 집을 활용한 은퇴 준비의 성공 사례. 박 씨 부부는 은퇴를 2년 앞두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방 소도시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매 차익으로 4억 원을 확보하고 그 돈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유지하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60대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정적인 수입 없이 버틴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요즘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은퇴 후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의, 자문, 소규모 사업 또는 온라인 기반의 수익 창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대규모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례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한 60대 여성. 김 씨는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저조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한 덕분에 구독자가 늘어났고 현재는 월 5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3. 은퇴 후 소비를 줄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자연스럽게 씀씀이가 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 같은 필수 비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퇴직금이나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고 외식을 줄이며 차량을 소형으로 바꾸는 등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박한 소비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70대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생활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며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연금으로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안도감 덕분에 건강과 취미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결론, 중산층의 노후가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중산층이 은퇴 후 몰락하는 이유는 결국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산의 유동성, 꾸준한 수입원, 소비 습관까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이 편안할지 고통스러울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오늘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살 수 있는 상위 10%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준비된 노후를 향해 지금 행동하세요.